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43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면 김말순의 가슴은 여전히 저렸습니다. 수진이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엄마 미안하지만 당분간 용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어렵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참고 견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괜찮다, 진호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정말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진호가 돌아간 후 말수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찬은 떨어져 가고 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힘든데 엄마가 투정을 부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진호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쌀 떨어져 가는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문구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수로 수진의 이름을 누르게 되었고 카카오톡 프로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는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와 함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배경에는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평생 이렇게 효도할게요.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수진과 수진의 어머니가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는 당분간 용돈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으면서 수진의 어머니 생신에는 저런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수진이 입고 있는 옷도 새 것 같았고 수진이 어머니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도 평소 말순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생신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와 수진은 축하해요라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케이크는커녕 얼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어머니 생신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끄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간단히 끼니를 때웠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면 수진의 어머니께도 미안하다고 해야 할 텐데 자신에게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그리고 몰래 해온 부동산 투자 수익까지. 겉으로는 연금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가 바보였나? 말수는 수첩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호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자신도 어렵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호는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수진의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비싼 음식들이, 화려한 배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제대로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까지 굶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수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어디 다녀오세요?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어머, 장을 보셨어요? 진호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생활이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말수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본 프로필 사진 속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새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짜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43살 아들이 엄마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면 김말순의 가슴은 여전히 저렸습니다. 수진이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엄마 미안하지만 당분간 용돈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어렵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연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참고 견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괜찮다, 진호야.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정말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진호가 돌아간 후 말수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찬은 떨어져 가고 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힘든데 엄마가 투정을 부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진호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쌀 떨어져 가는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조심스럽게 문구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수로 수진의 이름을 누르게 되었고 카카오톡 프로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는 수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와 함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배경에는 호텔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평생 이렇게 효도할게요. 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수진과 수진의 어머니가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에게는 당분간 용돈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으면서 수진의 어머니 생신에는 저런 비싼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프로필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수진이 입고 있는 옷도 새 것 같았고 수진이 어머니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도 평소 말순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생신이 떠올랐습니다. 진호와 수진은 축하해요라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케이크는커녕 얼굴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어머니 생신에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끄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간단히 끼니를 때웠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면 수진의 어머니께도 미안하다고 해야 할 텐데 자신에게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그리고 몰래 해온 부동산 투자 수익까지. 겉으로는 연금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가 바보였나? 말수는 수첩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호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자신도 어렵다고 말했었습니다. 아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호는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수진의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비싼 음식들이, 화려한 배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제대로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까지 굶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수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에 어디 다녀오세요? 장 보고 오는 길이야. 어머, 장을 보셨어요? 진호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생활이 좀 어려우시다면서요? 말수는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본 프로필 사진 속에 그 얼굴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새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요즘 정말 어려워서. 수진이 말하는 동안 말수는 그녀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하고 헤어진 후 말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진호와 수진은 자신에게만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말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김말순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존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노란 통장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요즘 정말 어려워서. 수진이 말하는 동안 말수는 그녀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싼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짧게 대답하고 헤어진 후 말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진호와 수진은 자신에게만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말수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진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김말순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존심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노란 통장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순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말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진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는 것이라 말순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서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폴로셋이었습니다. 말순이 눈여겨볼 정도로 깔끔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새 것 같았습니다. 가죽 구두인데 윤이 번들번들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도 직장 그만두게 됐고 애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진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에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네. 정말 하루하루가 빠듯해요. 요즘은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 하나 사는 것도 부담이에요. 말순은 진호의 새 옷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꾼다면서 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구두까지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당분간 안부 인사도 자주 못 드릴 것 같아요. 워낙 바쁘고 정신없어서.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괜찮다, 진호야. 너희가 중요하니까. 감사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자주 찾아뵐게요. 진호가 돌아간 후 말순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왜 새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혹시 겉으로만 힘든 척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말순은 시장에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수진이가 비싼 유기농 식품들을 카트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이는 값비싼 한우, 수입 과일, 고급 조미료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로 결제했는데 금액이 1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더니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시장에서 장을 볼 때는 할인하는 것들 위주로 샀는데 수진이는 비싼 것들만 골라 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수진이가 나가면서 한 통화였습니다. 언니, 나 지금 마트에서 장 보고 있어. 응, 비싸긴 한데 우리 딸 먹는 거니까. 괜찮아. 요즘 여보가 돈 잘 벌어서.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돈을 잘 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수진이구나. 우리 손녀도 왔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만큼은 진짜 예뻤습니다. 말순은 아이를 안고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좋아하며 말순에게 안겼습니다. 우리 손녀가 할머니를 좋아하네. 말순은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브랜드 옷인 것 같았습니다. 신발도 새 것이었고 심지어 작은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용 액세서리 치고는 꽤 비싸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수진이가 아이를 안고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어서 꽤 비싸 보였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 기저귀가 분유값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말수는 며칠 전 시장에서 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5만 원어치 비싼 식품들을 사면서 요즘 여보가 돈 잘 벌어서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힘들겠구나. 그래도 어머님께 패 끼칠 수는 없잖아요. 저희끼리 알아서 해봐야죠. 말수는 수진이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옷도 새 것 같았고 특히 신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였는데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가방도 평소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명품은 아니어도 제법 괜찮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그 팔찌 예쁘네. 아, 이거요? 수진이가 당황한 듯 팔찌를 가렸습니다. 이건 예전에 산 거예요. 오래된 거라서.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새 것으로 보였습니다. 포장지 조각이 팔찌 걸쇠 부분에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놀고 있을 때 수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왔는데 말순이 우연히 화면을 봤습니다. 유명 백화점 VIP 고객님께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VIP 고객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애가 좀 칭얼거리네요. 우유 좀 먹여도 될까요? 그럼 냉장고에 우유 있어. 가져다 줄까? 아니에요. 제가 가져올게요. 수진이가 냉장고로 가면서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수는 아이와 놀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 댁에 있어. 응? 어머님이 정말 검소하게 사시네. 냉장고도 거의 비어 있고. 응, 우리가 조금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안쓰러워.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응, 가끔 찾아뵈야겠어. 수진이는 마치 시어머니를 챙기는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와서 손녀에게 우유를 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어렵긴 하지만 어머님께는 뭐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고맙다, 수진아. 나는 괜찮아. 그래도 가끔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옷도 새로 사시고 하셔야죠. 수진이는 말하면서도 자신의 새 옷과 새 액세서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여겼습니다. 손녀가 우유를 다 먹고 잠들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수진이가 손녀를 안고 나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의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손녀 옷도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백화점 VIP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비싼 식품들을 사면서 요즘 여보가 돈 잘 벌어서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몇 년 된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 옷을 산 것은 몇 개월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도 할인 매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나? 말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항상 깔끔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나이 든 할머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초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VIP 고객이 될 정도로 쇼핑을 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진호가 찾아왔을 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호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종이 몇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이거 뭐야? 말순이 주워주려고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엄마. 그냥 영수증이에요. 진호가 서둘러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봤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었는데 명품 가방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진호야, 가방 샀구나? 아, 이거요? 수진이 생일 선물이에요. 오래 써야 하니까 좋은 걸로. 말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15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어렸을 때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말순은 혼자서 진호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진호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진호가 관 앞에서 아빠 일어나요라고 계속 부르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그때 말순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빠도 엄마도 모두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보험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말순은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진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어서 돈을 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볕 아래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할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진호가 중학생이 되자 학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참았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자 말수는 부동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작은 상가를 하나 샀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샀습니다. 말수는 꼼꼼하고 신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늘려갔습니다. 진호는 엄마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낼 때 진호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장학금을 받아볼게요. 하지만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엄마, 어떻게 이런 돈이 있어요? 평생 모아둔 거야. 우리 진호 대학 보내려고.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 상당 부분이었지만 말수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단, 예물, 신혼여행비, 전세금까지 모두 말순이 지원했습니다. 진호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말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진호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아빠랑 온천 여행 가는 거 맞지? 응, 이미 예약했어. 특급 호텔로 잡았어. 얼마나 나왔어? 4박 5일에 가족실로 해서 200만 원 정도? 우와, 비싸네.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는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200만 원짜리 온천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하지? 같이 모시고 갈까? 엄마는 건강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끼리만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단지 함께 가고 싶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님. 내일 병원 모시고 가겠습니다. 검진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말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 병원비까지 진호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말순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는 혼자 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날 밤에 왔습니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수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이라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 생신인데 여보가 호텔에서 파티 해준다고 해. 진짜? 5성급 호텔에서 할 거래. 그러니까. 이런 사위 어디서 구하겠어. 말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수진이의 아버지 생신 파티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생활이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신 때는 문자 한 통만 보냈으면서 말입니다. 말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상한 적이 있었던가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이렇게 우롱하다니. 다음 날 아침 진호와 수진이가 떠나간 후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말순의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말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진호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무기였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이제는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차분하게 앉아서 노란 통장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진호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푼 두 푼 모아서 지금은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에는 남편의 보험금과 그것을 불린 투자 수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에는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꾸준히 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절약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늘 검소하게 살면서도 진호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말순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준비를 하고 5시부터 밤 9시까지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고 때로는 덤도 줘가며 정을 쌓았습니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돈을 세기도 힘들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돈을 세기 어려워서 맨손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등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도 진호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진호가 엄마 배고파요라고 말할 때면 어떤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진호가 친구들과 어울려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호가 중학생이 되자 교육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교복비까지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말수는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진호를 위해서라면 충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진호는 대학 진학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과외비와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고 명절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말순의 채소는 싱싱하기로 유명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른 가게보다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나자 말순은 저축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모으면 목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 하루 매출의 일정 부분을 따로 저축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위치도 좋아 보였습니다. 말수는 고민 끝에 그 상가를 샀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다행히 그 상가는 좋은 투자였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고 몇 년 후에는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말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다른 부동산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은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확실한 것만 골라서 투자했습니다. 진호가 대학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진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장학금을 받아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진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돈이 있어요? 평생 모아둔 거야. 우리 진호 대학 보내려고.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이 상당 부분이었지만 말수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부담을 느낄까 봐서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말수는 등록금, 생활비, 용돈까지 모두 지원했습니다. 진호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호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말수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대부분 말순이 지원했습니다. 예단, 예물, 혼수까지 모두 말순이 됐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도 상당 부분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말순은 자신의 비밀 계좌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큰 돈이 있어요? 진호가 놀라워할 때마다 말수는 평생 모아둔 거라고만 했습니다. 진호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말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호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모든 날들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진호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안부를 물었지만 점점 뜸해졌습니다. 바빠서라는 이유였습니다. 말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바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는 잠깐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 곧 할머니가 되시네요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육아 때문에 바쁘다며 더욱 연락이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가 금세 가버렸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오래 있기 힘들어요라는 이유였습니다. 말수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은 대화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의 부모님에게는 5성급 호텔에서 생신, 파티까지 해주면서 자신에게는 생활이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은행에 가서 자신의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고 유언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절차를 문의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진호와 수진이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들은 그 대화를 생각하면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수진이의 부모에게는 호화로운 대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시내 은행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나선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집 근처 은행만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본점까지 가야 했습니다. 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말순의 통장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은 금액이 있으시네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어요? 평생 모은 거예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어서요. 혹시 상속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건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 것도 알아봐야겠어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신탁 설정, 증여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모든 것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복잡한 용어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이런 일은 가족들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거든요. 말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은행 직원은 말순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말순은 근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미리 찾아둔 곳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순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7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 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볼 때가 왔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순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의 행동, 자신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이용만 하려는 경우가 많이 늘었죠. 변호사는 말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원하신다면 생전 증여의 형태로 미리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죽기 전에 미리 처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생전 증여를 하시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죠. 다만 세금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말순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단순히 유언장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직접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들과 한 번 더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서로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의 조언이었지만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확인했어요.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머님의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말수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생전 증여에 관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각종 투자 상품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 남편의 보험금, 부동산 투자 수익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진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말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내고 있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특별한 일은 없으시고요? 말수는 진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별일 없이 지내고 있지. 그럼 다행이에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진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없이 오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진호야. 어쩐 일이니? 진호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수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괜찮아. 연금으로 충분히 살고 있어. 그래도 혹시 큰 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진호는 계속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진호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엄마에게 숨겨둔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야, 엄마한테 무슨 돈이 있겠니? 연금으로 겨우 사는데. 그래도 예전에 결혼할 때처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때 다 썼어. 진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진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호가 돌아간 후 말수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진호는 정말로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돈 냄새만 나면 바로 달려왔습니다. 며칠 후 말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서류 작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도 말순의 결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머님의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말수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생전 증여에 관한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실행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실 때 말씀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서류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무슨 일인데? 수진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큰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말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 엄마, 정말 급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2천만 원. 말순에게는 충분히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진호야, 엄마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연금으로만 사는데. 엄마, 예전에 결혼할 때처럼 어디서든 구해주세요. 정말 급해요. 예전에 결혼할 때. 말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진호의 결혼을 지원해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진호가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났습니다. 미안하다, 진호야.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엄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울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정말 위험해요. 말수는 수진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진호 오빠가 그러는데 예전에 큰 돈을 내주신 적이 있다면서요. 제발 한 번만 더. 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말수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혹시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들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인색하면서 수진이의 부모에게는 호화롭게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말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서류를 최종 점검하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서 말수는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는 일로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말순은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유언장부터 생전 증여 서류까지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확실하시죠? 한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이제 시작해 주세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적이 언제였을까요? 진호와 수진이가 보여준 모습들이 말순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말순의 의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일들이 곧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순은 노란 통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진호와 수진이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 수술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순은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자신이 나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진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진호야. 어쩐 일이니? 수진이 아버지 수술은 잘 끝났어요. 다른 곳에서 돈을 구했거든요. 말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뭐든지 물어봐라. 엄마, 정말로 돈이 없으세요? 정말로 연금으로만 사세요? 말순은 진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예전에 결혼할 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말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한테는 돈이 있어. 아주 많이. 정말요? 평생 모은 돈이 있고 부동산도 여러 개 있어. 너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진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마음인지 보고 싶었거든.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란 통장을 꺼내 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진호는 통장을 받아들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다 엄마 돈이에요? 그래. 그런데 진호야, 엄마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는 수진이 어머니한테 매달 얼마씩 주고 있니?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5성급 호텔에서 생신 파티도 해준다며? 엄마 생신에는 문자 한 통만 보내놓고? 엄마, 어떻게 그걸?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어.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야, 엄마는 너를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니?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이미 다 봤으니까. 말순은 진호에게서 통장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네. 이 돈,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대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거야.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한테 줄 돈은 없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손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진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수진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까지.
수진이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말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언장이 있어. 변호사한테 정식으로 작성한 거야. 내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 몫은 없어. 엄마, 어머님, 그리고 이 집도 내가 죽으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거야. 너희가 기대하던 거 하나도 없어. 진호와 수진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엄마한테 제발 한 번이라도 해봤니? 말순의 목소리에는 72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를 우롱하고 속인 대가를 치러야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줄 거야. 진호와 수진이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왜? 부끄러우니?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말수는 진호의 직장 동료들과 수진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진호 직장 동료분이시죠? 안녕하세요. 진호 어머니입니다. 진호는 급하게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말수는 피했습니다. 우리 진호가 평소에 어머니한테 얼마나 효자인지 아시나요? 매달 용돈도 못 드리는 불효자거든요. 엄마, 제발. 대신 장모님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 드리고 5성급 호텔에서 생신 파티도 해드린답니다.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진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진이 친구분이시죠?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수진이도 급하게 막으려 했지만 말수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아세요? 자기 친정 엄마한테는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거짓말만 하는 며느리거든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왜?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돼? 말수는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진호의 회사 사람들, 수진이의 친구들,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에게까지. 이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진호와 수진이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 일이야. 엄마는 상관없어. 며칠 후 진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회사에서 잘렸어요. 말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회사 사람들한테 전화한 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 모르겠어요. 수진이도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그게 너희가 한 일의 대가야. 진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너무 늦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가 왜 생각해 줘야 하니? 너희가 알아서 해. 말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진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보기 싫어. 엄마.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전해줘. 시어머니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진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뭘 또 하러 왔니?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그런 거 없어.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죽든지.
말순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손녀를 생각해서. 손녀, 그 아이는 너희가 키워. 할머니는 필요 없어.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다른 회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졌고 아이 엄마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 진호 가족은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말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모두 기부하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모두 기부할 거예요.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은 없어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말순의 재산은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들에 기부되었습니다. 말순은 이제 정말로 연금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새로운 복지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게 훨씬 낫지. 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노란 통장은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존엄과 자유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진호와 수진이는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고 말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 몫은 없다. 말순이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당한 결과였습니다.